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의 신속한 통과를 국회에 읍소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지만 지난 4년 중 3년을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 이러다 추경 중독이 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추경의 효과도 나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추경은 모두 11조 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세 번째입니다. 일자리와 경기를 생각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경기의 재정 의존성만 높이고 그 효과도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점입니다. 17조 3천억 원이 편성된 2013년, 세입 결손 보전을 뺀 순수 지출 확대는 5조 3천억 원. 이에 2.9% 성장률 중 추경의 기여도는 0.38%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순수 지출 증가분이 6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난 지난해는 기여도가 최대치로 봐야 0.36%포인트였습니다. 올해는 순수 지출 확대가 거의 10조 원인데 사정은 별로 나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추경 등 28조 원 이상의 재정 보강으로 올해 성장률이 0.2%포인트 내지 0.3%포인트까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반복되는 추경으로 부양 효과는 자꾸 떨어지고 추경 없이는 2%대 성장률 유지도 버거운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나라빚 사정도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는 잘 거친 세금 덕에 빚 없는 추경이 됐지만 전망대로라면 연말 국가 채무는 645조 원, 5배가 되는데 15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본적 경쟁력 제고 없이 재정을 동원한 부양책에 치중하다 이른바 잃어버린 20년간 나라빚만 국내 총생산 대비 70%에서 200% 이상으로 뛴 일본의 뒤를 밟을 수 있다는 우려는 더 이상 기우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이번 주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과와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률이 주목됩니다. 한은은 오는 11일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금통위는 지난 6월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25%로 0.25%포인트 내렸기 때문에 이번 달 금리 인하 기대감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10일 통계청의 7월 고용 동향 발표에서는 청년층과 조선업종 관련 실업률 변동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6,470원, 월 환산액 135만 2,230원을 최종 결정해 고시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전례 없는 진통 끝에 겨우 결정됐는데요. 이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보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에게 시간당 6,470원, 월 135만 2,23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올해 대비 7.3% 인상된 것으로 고용부는 337만 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한 차례 재심의 요청을 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16일 제출된 심의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심의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기간을 훌쩍 넘겨 지난 10년간 가장 긴 108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전원회의 횟수도 역대 최다인 14회를 기록했습니다. 노사 양측이 각각 만원과 동결이라는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이후 수정안을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도 노동자위원 전체가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안이 채택되며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위촉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구성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와 더불어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11일이나 12일쯤 대법원에 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 취소에 대한 취소 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11일이나 12일쯤 소장을 접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대법원도 신속히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첫 달분 청년수당은 지급했지만 둘째 달의 지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비금전적 지원 방안 등 대안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유연 근무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유연 근무제를 도입한 신한은행과 하나투어 스마트워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일과 가정의 양립은 대세라며 제도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연 근무제를 채택하고 있는 신한은행과 하나투어 스마트워크센터를 찾았습니다. 유연 근무제는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집이나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일하는 근로 형태입니다. 박 대통령은 참여 근로자와 기업주를 직접 만나 제도 시행 이후 변화와 성과 등을 직접 들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멀고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을 많이 버렸었는데요. 여기 와서 너무 편안하게 근무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권해주셔갖고 보고나 이런 어려움 없이 제가 참 아이들을 잘 키워드렸습니다. 능력을 잘 관리하면서 끊어지지 않고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게 참 아주 소중한 일이죠. 특히 유연 근무제는 일, 가정, 양립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는 일, 가정, 양립이 대세고 또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으로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로서도 그렇고. 박 대통령은 유연 근무제 확산을 위해 보안 통신망 설치 등 인프라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같은데 하고 싶어도 좀 여러 가지 좀 여건이 어렵다 하는 데를 좀 어떻게 지원하는 문제, 또 보안 시설 하는 거 그런 거는 좀 정부가 예, 대통령을 특별히 강조해 주셔서 제가 예산당국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확대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유연 근무제 외에 초동 돌봄 교실, 시간 선택제 일자리 사업 등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김영란법 시행 전 모든 교사와 공무원이 법률 내용을 숙지하도록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산하기관과 사립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의 행동강령 책임관을 대상으로 1차 연수를 하고 행동강령 책임관은 다시 소속기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연수를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소속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을 내 몫은 내가 내기, 회식은 1차로 끝내기, 부정청탁 거절하기 등의 내용을 포함해 제정할 방침입니다. 감사관실에 김영란법 전담팀을 운영하고 같은 청탁을 2차례 이상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축제 리우올림픽이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서 반짝 매출 상승의 재미를 보려는 기업들의 마케팅 경쟁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빵마다 양궁과 체조, 펜싱빵이라는 애칭이 붙어 있습니다. 이 빵집 프랜차이즈 업체는 올림픽 주요 종목을 떠올리게 하는 모양의 제품을 국가 대표빵으로 지정했습니다. 국가 대표빵을 사고 영수증 속 응모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우리나라가 딴 금메달 수만큼 당첨자를 뽑아 금 한돈씩을 안겨줍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를 닮은 맛있는 빵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맛있는 빵도 맛보시고 다양한 경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응원의 메시지를 외치면 소속 외식 브랜드에 할인 쿠폰을 주고 일부 목소리를 응원가에 삽입하는 행사를 벌이는 식품업체도 있습니다. 또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는 브라질을 콘셉트로 한 한정판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열대과일을 얹은 빙수와이드는 녹색과 노란색, 파란색이 어우러져 브라질 국기를 연상시킵니다. 한 홈쇼핑도 금나와라 뚝딱이라고 이름 붙인 경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순금과 현금 등 금을 콘셉트로 한 경품 1,500만 원어치를 증정합니다. 올림픽 열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기업들의 마케팅 경쟁이 뜨겁습니다.
연합뉴스 TV 노은지입니다. 리우 올림픽 기간 중 최고의 대목을 맞을 업종은 편의점일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KB국민카드가 2012년 런던 올림픽과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기간 음식, 유통업 등 12개 업종의 카드 이용 건수를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1위는 편의점이었습니다. 편의점 이용 건수 증가율은 2012년 런던 올림픽 기간 68.9%에 달했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23.2%였습니다. 치킨집은 런던 올림픽 때 44.5%, 브라질 월드컵 때 16%가량 늘어서 편의점에 뒤졌습니다. 홈쇼핑은 런던 올림픽 기간 카드 이용 건수가 3.8% 줄며 조사 대상 업종 중 유일하게 감소했습니다. 휴가를 다녀와서 일상에 복귀할 때면 휴가 괜히 갔다 왔나 할 정도로 피로를 느끼기가 쉽습니다. 바로 휴가 후유증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일상 복귀 전 최소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쉴 필요가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붐비는 관광지에서의 며칠, 밀리는 귀갓길, 곧바로 이어지는 출근 직후 사람들은 피로감과 무기력에 빠지며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게 마련입니다. 휴가 후유증을 겪는 건데 깨진 생체 리듬의 회복을 위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빠른 극복을 위해서는 일상 복귀 하루 전 온전한 휴식을 취하는지 여부에 달렸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휴가 마지막 날이라도 온전히 쉬어 완충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휴식을 많이 취할수록 휴가 후유증은 줄어듭니다. 하루 이틀 정도 전에 미리 휴식을 좀 취하고 카페인 과다 섭취라든가 알코올 과다 섭취라든가 이런 거를 하지 않고 그동안 쌓였던 피로 그런 것들을 충분한 수면과 함께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 먼저 처리해야 할 일들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세워둔다면 빠른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됩니다. 오랜 시간 자동차나 비행기를 탄 경우 척추 주변이나 팔, 어깨 근육에 피로가 쌓이는 만큼 스트레칭과 온찜질로 풀어줘야 합니다. 휴가 후유증은 가벼운 우울감이나 의욕 저하로도 나타날 수 있어 일상에서 소소한 즐거움과 활기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휴가 계획을 짤 때 복귀 전 완충 시간에 대한 계획도 세워둔다면 일상 복귀는 한층 수월해집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두 남녀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두 사람. 바로 미국의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오늘 핫키워드의 주제는 이 두 사람 중 힐러리 클린턴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녀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영부인으로 유명하지만 뉴욕주 최초의 여성 상원의원이자 전 국무장관이기도 합니다. 8년 전 경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패하고 재도전 끝에 미 주요 정당 첫 여성 후보가 됐는데요. 당선 후 우리가 유리천장에 지금껏 가장 큰 금을 냈다면서 나는 아마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 되겠지만 다음 차례는 바로 여러분 중 한 명이라며 감격의 순간을 표현했습니다. 미국의 영부인이자 유력 정치인도 깰 수 없었던 이 유리천장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핫키워드에서는 유리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껏 유리천장에 가장 큰 금을 냈다. 이런 힐러리 클린턴의 연설은 8년 전 패배 때 높고 단단한 유리천장을 깨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던 것과 비교해서 화제가 됐었죠. 자, 유리천장 이런 말 많이 들어봤는데요. 정확한 의미 좀 짚어주시죠. 네, 유리천장은요. 위를 보면 마치 유리처럼 투명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여성들의 승진 장벽을 뜻합니다. 겉보기에는 남녀 평등이 실현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현실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네, 여성 입장에서 유리천장을 깨트려야 할 대상인데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쨍그랑 유리천장 깨지는 소리가 아주 요란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주였죠. 일본의 수도 도쿄지사 선거에서 무소속 여성 후보였던 고이케 유리코 후보가 당선된 건데요. 도쿄에서 여성 후보가 도쿄지사로 당선된 건 6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또 영국에서도 얼마 전 마거릿 대처 이후 26년 만에 두 번째 여성 총리가 탄생했고요. 현재 유럽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 역시 여성 독일 총리 앙게라 메르켈 총리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도 이루지 못한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나라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유리천장은 진작에 깨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영국의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유리천장 지수에 따르면요. 우리나라는 OECD 29개 국가 가운데 유리천장이 가장 단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리천장 지수는 25점으로 1위인 아이슬란드와는 3배 이상 차이가 났고요. OECD 평균인 56점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무려 4년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4년 연속 꼴찌라고 하니까 좀 충격적인데요. 생각보다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 훨씬 더 단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100대 기업의 임원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여성 임원은 전체 임원의 2.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기업도 52곳으로 절반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2.3%라니까 정말 미미한 수치인데요. 그나마 상위권을 차지하는 있는 기업들, 어떤 기업들인가요? 네, 상위권 기업들은 바로 은행권이었습니다. 은행에 입사한 여성 직원들의 승진이 늘어가면서 금융권의 유리천장이 서서히 깨지고 있는 건데요. 작년 은행권 평균 여성 임원의 비율이 6.6%에 불과했던 거에 비해서 올해 여성 임원 비율을 보면요. 한국시티은행이 23.5%, 중소기업은행은 15.8%, KB국민은행 10.5% 등으로 은행별로 임원 반열에 오른 여성이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소폭이지만 증가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더 개선되길 기대해봐도 되겠죠. 자, 여성의 사회 진출은 이렇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남녀 취업 비율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취업률에도 유리천장이 존재할까요? 네, 교육부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여성 대졸 전체 취업자 비율은 지난 2011년에는 48.1%였지만 2012년 49.2%로 점차 비중이 늘어가다가요. 2014년 16만 5,706명으로 총 취업자 수의 50.6,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취업률 49.4%를 차지한 남성을 추월하게 된 겁니다. 네, 여성의 취업률이 드디어 남성보다 앞서게 됐다니까요. 아무래도 여성의 영향력도 조금은 커졌겠어요. 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양적인 측면만으로 여성 고용 상태를 긍정적으로 단정짓기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성 노동자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이 여성 일자리의 수준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통계청과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40.3%로 남성 비정규직 비율 25.5%에 비해서 훨씬 높았습니다. 또 5, 60대 여성 취업자는 늘어난 반면에 10대에서 20대 청년 여성의 취업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것 또한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주로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가면서 전체 취업자 수를 부풀리는 결과만 나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취업의 양은 늘었겠지만 질은 오히려 악화된 셈인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임금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약 178만 원입니다. 남성 근로자 평균 283만 원에 비해서 6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근로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이 또한 대부분 임금이 적은 비정규직으로 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유리천장은 방탄 유리로 되어 있는 걸까요? 자, 왜 이렇게 유독 우리나라의 유리천장 단단한 걸까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가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750명을 대상으로 회사 내 유리천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남성 중심의 문화가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5.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기업 내에 오랫동안 존재해온 이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깨지지 않는 유리천장,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네, 또 다른 이유는요. 가사와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은 약 3시간 13분, 43분이 남성에 비해서 4.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업무에 이어서 가사와 육아까지 여성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울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경단녀, 이 경력 단절 여성이 또 많아지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여성의 경력 단절은 30대에서 50대 기혼에서 크게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남성은 기혼이 미혼보다 고용률이 높은 데 반해서 여성 기혼자의 고용률은 58.2%로 미혼자보다 17.8% 낮았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직업이 요구하는 기술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 단절로 인해서 회사 내 고위 관리직에 진출할 여성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단단한 유리천장을 부수기 위해서 좀 마련된 제도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직 목표제, 또 수립 대상을 기존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앞으로는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옛말 대신 이제는 암탉이 울면 알을 낳는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처럼 여성 리더들의 활약이 그 어느 때보다 돋보이는 시대인데요. 유리천장의 가장 큰 원인인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 그리고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핫키워드 유리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